먼저 구글 제미나이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인공지능 모델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모달 기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시고 제미나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미나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크롬을 선택해 주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크롬을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로그인을 위쪽 상단에 있는 구글 계정을 로그인해 주세요. 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오른쪽 상단에 앱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미니를 찾으셔도 되고 검색창에 제미니라고 입력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제미니를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제미니 링크 주소가 나오죠. 마우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사이드바 메뉴하고 오른쪽에 제미니가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글을 로그인하면은 제미니는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왼쪽 먼저 사이드바 메뉴를 보여드리면 메뉴 접기 버튼이 있어서 줄 3개를 선택을 하시면 메뉴가 펼쳐지고 접어집니다. 접혀진 상태를 클릭했으면 다시 고정으로 펼쳐진 버튼이고요. 첫 번째 새 채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채팅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면의 밑에 GEMS라고 나와 있는 계정을 클릭하시면 여기는 빌드, 제미니가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실험 랩 같은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짐 관리자에서 스토리북을 만들거나 브레인스토링 도우미 같은 내용들로 설명이 되고요. 오른쪽에 새 채팅으로 하게 되면 작업을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처음 메뉴로 이동을 하시려면은 제미니를 클릭하시면 되시는데 제미니의 로고가 위쪽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클릭을 하시면 언제든지 새 창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계정에 구글 AI 플러스 업그레이드 하기를 또 한번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구독료로 해서 월 사용료를 내면서 지급하는 제미니가 실행이 되고요. 제미니 사용료가 이렇게 3가지가 형태가 나와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시고 유료 사용으로 바꾸셔서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 탭에 나와 있는 제미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콘텐츠 만드는 건데 일단 제미니로 콘텐츠 만드는 거는 첫 번째 텍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가장 쉬운 내용이 되겠죠. 자,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위에 메뉴 중에서 검색창에 입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메뉴에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먼저 블로그에 글 작성하는 내용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대가 재취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첫 번째 Shift 엔터를 누르시고 입력해요. 마음가짐이나 Shift 엔터 준비해야 할 것이나 또 Shift 엔터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600자 정도로 쉽게 써주세요.
이런 문구로 한번 텍스트, 블로그 텍스트를 만드는 내용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는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줄 바꿈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각가지 내용이 쭉 나열이 돼서 나옵니다. 자, 600자 정도인 글자의 수를 지금 정리를 했고요. 만약에 지금 읽어보시다가 추가적으로 아래에 질문을 또 문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따뜻한 말투로 바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를 정리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번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글을 더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런 내용을 서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장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문구를 복사를 해서 한글 문서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워드 문서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글을 작성하는데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블로그 꾸미기도 좋죠. 그래서 각 챕터별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SNS에 글을 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SNS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하는데, 우리 동네 카페 소식 알리는 그런 SNS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Shift 눌러서 진행합니다. 편안한 분위기, 직접 내린 커피가 장점입니다. 따뜻한 느낌으로, 저는 일단 SNS라고 할게요. 그래서 SNS 글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에 들어갈 짧은 글이죠. 그래서 옵션은 저는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뭐 좀 더 뭐 들어가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이 약간 길다 생각하신 분들은 문장을 더 짧게 만들어 달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어르신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르신들도 공감할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하나 더 넣을게요. 문장 길이를 좀 더 짧게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추가 요청 사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별로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SNS,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리셔서 본인이 필요하신 문구 자체를 같이 넣어서 이미지에다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로그인 했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채팅창에 지금 하셨던 채팅 문구는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일일이 보셨다가 그때그때 문장에 맞는 걸로 하시고, 또는 이 문장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조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저희가 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 넣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미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갈 때는 사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글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으니까 글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동네 어귀의 작은 요 첫 번째 제 거 한번 선택을 해보고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 채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구를 이용해서 요청하는 채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 화면에서 보시면 더하기가 있고요. 도구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더하기 도구를 클릭하시면 파일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만드는 이미지 요청이고요. 먼저 저희는 도구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이미지 생성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선택했더니 도구 검색창 안에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이미지라는 글자에 자세히 보시면 바나나 모양이죠. 이게 나노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자, 붙여넣기가 되셨나요? 동네 어귀에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정성껏 내린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이런 걸로 지금 분위기나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글을 그대로 넣으시면은 이미지 생성에 이제 하시는 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동네 어귀의 작은 쉼터,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직접 정성껏 내린 커피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거는 그 내용이 좀 그래서 제가 앞에 쪽은 지우고 편안한 쉼터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편안한 쉼터. 분위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편안한 분위기. 요 이미지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의 작은 쉼터고, 직접 정성껏 내린 따뜻한 커피에,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의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키워드로 해서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이게 되었고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으로 다운로드를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서 공유 버튼도 한번 눌러볼까요?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가시고 링크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링크 복사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X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미지 생성은 저희 똑같은 문구를 넣더라도 각자 개인별로 다 이미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미니 같은 경우에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말해듣거나 글자를 잘 생성을 해서 답변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답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시면 훨씬 더 얘가 그걸 기억하고 정성껏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 좋죠. 그걸 자꾸 모퉁이라고 했더니만 그런 모퉁이 분위기도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쪽 버튼 누르셔서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내 컴퓨터에 이 이미지가 저장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카페를 열었을 때는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글자가 좀 틀려 있죠. 그래서 글자 틀린 거는 글자를 빼고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요거에서 글자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더하기를 누르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자, 방금 전에 하셨던 요 파일 이미지를 하셔서 이미지 안에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입력을 해보고 수정 글자도 만약에 그 그림처럼 내가 만약에 그림을 했는데 그림의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지워달라 아니면 여기 지금 어르신 이미지를 갖다가 뭐 젊은 남자 분위기로 신사 분위기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오시네요. 원래 이미지는 어떤 거였어요? 글자가 좀 잘 틀려요, 한글이. 그래서 요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빼서 여기 이제 간판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글자가 들어 없는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건지는 생성을 할 건지는 그때그때 얘가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서 내용을 넣으시면은 훨씬 더 결과물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빼달라는 글자의 모양도 프롬프트를 넣어 봤고요. 이번에는 추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 꽃을 이미지에 추가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내가 이미지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을 연습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이미지 작업할 때는 나는 바나나 로딩 중이라는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양을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이미지 안에 프롬프트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파일을 먼저 동그라미에 파일을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그냥 거실 분위기만 있는데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런 분위기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이 선택한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크게도 보고 여기 이제 낙서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어있는 이런 화면에다가 내가 뭔가를 여기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프롬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소파에 강아지와 부부가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잠시 후 보시면 강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부부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소파도 좀 눌려있는 모양이고요. 강아지도 지금 남자의 저기 무릎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시고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려면은 여기 프롬프트를 넣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시는 그 프롬프트 분위기가
예, 상당히 내가 비어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거, 아까 우리 지우는 것도 한번 해봤었잖아요. 예, 글자가 있는 것도 치우고, 또는 이미지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뭐라고 넣었어요? 소파에 강아지와 부부가 앉아서 커피인데요. 그쵸? 커피를 마시는데 컵만 넣어도 이거는 얘가 알아들었어요. 문맥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로 추가하거나 빼서 또는 생성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안에 있는 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생성은 아닙니다. 먼저 더하기를 눌러주시고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파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만든 노란 꽃이 있는 그 카페 분위기를 선택하십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고 SNS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린 콘텐츠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진의 분위기를 3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선 이 AI가 읽거든요. 지민이가 읽는데 따스함하고 여유, 다정함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이제 이미지를 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SNS에 올리셔도 되는 거죠. 이 공간을 소개하는 문장 3개로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공간을 소개하는 문장을 3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살이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서 문장에 대해서 한 줄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고 자 이제 보시면은 먼저 카페에 관련된 이런 사진의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먼저 내가 필요한 문구를 먼저 넣었어요. 문구를 만들고 이 문구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구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미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찾은 이미지는 저희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진을 꾸며봤고요. 그 꾸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구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진 밑에 이런 글자를 넣어서 했는데 한글은 조금 그 문구가 들어가는 거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SNS 하실 때는 사진과 요거를 따로따로 하셔서 복사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전체 문장은 다 답변에 대한 거는 요 사각형 2개 있는 복사 버튼이고요. 나머지는 내가 요 문장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 문장을 복사하셔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미지 글부터 채팅 창에서부터 이미지까지 수정해서 문구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검색창 안에 채팅창 안에죠. 파일 더하기를 눌러서 노트북 LM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웹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오디오 파일, 그리고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등을 업로드하면 노트북 LM이 이를 요약하고 주제 간의 흥미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 모든 작업은 최신 버전인 지미니의 멀티모달을 이용해 일을 하시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웹사이트 노트북 LM 구글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가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학습 능력을 높이거나 생각을 정리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 이 노트북 LM을 사용합니다.
강의 녹화 파일이나 교과서 캡처, 연구 논문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런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 창에 지금 내용을 읽어보시면 소스 자료를 어쨌든 노트북 LML을 통해서 넣으면 요점 정의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오디오 오버뷰 파일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메모나 시장 증시, 경쟁업체 조사에 업로드를 하거나 하셨을 때는 그 트렌드를 파악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요청사항 같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노트북 LM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마우스를 노트북 LM을 클릭해 주세요. 자, 노트북 LM은 문서, 웹사이트, 여러 소스를 하나의 노트북에 모아주거나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AI입니다. 자, 밑에 사용하기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팝업창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데이터 보호나 사용자의 허락 없이 노트의 학습 사용을 되지 않고요. 여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인증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좀 보호가 됩니다. 검색했던 거나 만드신 자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AI 오디오 및 동영상 오버뷰 만들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예를 들어서 글 내용이 있는 아니면 강의 내용이 있는 거를 여기서 오버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의 예약과 그 강의 내용을 해설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사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 실행을 해보도록 하는데 파일 업로드 웹사이트,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복사된 텍스트까지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해 보는 기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창은 여기 알림 팝업 창이니까 X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왼쪽에 이 노트북 LM이라는 창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출처창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과 오른쪽을 좀 봐주시면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스튜디오라는 곳을 자세히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도 나오고 동영상 개요를 유튜브에 영상을 갖다 두면 그 유튜브의 개요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고요. 마인드맵도 작성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문구를 넣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구를 넣어서 이거에 관련된 퀴즈를 만들어 달라든가 그래서 플래시 카드, 보고서,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그런 것들로 자료들을 만드는 콘텐츠들이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제 요거 오버뷰 지금 동영상으로 한번 만드는 거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최소가 6분 이상 걸립니다. 6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제가 미리 좀 실행을 해놓고 영상을 보여놨거든요. 그거는 실행 방법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소스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를 먼저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 봤던 처음 팝업 창이 나오죠. 거기에 파일 업로드부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내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하나를 갖다가 한번 열어볼게요. 사진의 이름은 제가 여기 뮤리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라는 걸로 먼저 사진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한 사진을 바로 읽고 해석을 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갈색 털을 가진 말 전신을 보여주는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말 이미지였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는 말 이미지는
자, 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말 사진은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진을 보고 얘가 자료 소스를 모은 거예요. 자, 이런 메모처인데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사용 방법, 이 문구에 대한 거를 오디오 오버뷰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오버뷰를 하는데 얘가 오디오로 반환을 해주는데 마우스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AI 오디오 오버뷰 생성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AI 오버뷰 생성 중이라는 말은 이 화면이 몇 분 동안 유지가 되냐면요. 최소한 6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 다른 뭐 작업을 또 진행을 하시면 또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상 먼저 파일을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화면 여러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진 한 장. 여기에 그냥 과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요, 그래서 바로 이 말 말 한 마리가 한마디에 담긴 대한 사진 딱 요 한 장. 내용을 보면서 얘가 오디오로 파는데 총 시간은 자세히 밑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들어가는 게 한 6분짜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어가는 게 6분짜리. 그래서 이런 말 그림으로 해서 내가 영상을 이렇게 오버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사진 소스 올리고 그 사진 소스에서 이런 내용으로 오버뷰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노트북에 사진을 업로드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위에 탭으로 유튜브를 갖다 놨는데요. 유튜브에 대한 정리도 좀 해볼게요. 자,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위쪽 상단에 노트북 만들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노트북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파일 업로드 연습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연습을 하려면은 여기에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내용에 이런 교육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는 거. 자, 이런 교육 내용의 링크를 하나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링크를 복사합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저희 들어가는 여기에 컨트롤 뷰를 하게 되면은 복사된 링크에 대해서 얘가 조정을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화살표를 눌러서 소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아, 요거는 본 영상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불후에 대한 영상 수업 내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아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바로 해석을 하죠.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해서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불후의 영상을 불러와서 자막을 만들고 편집하는 기본 과정을 알려주세요. 이런 부위의 문구를 아래쪽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나와 있을 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서 이 부류에 대한 영상에 대한 거를 또 검색을 또 해줍니다. 지금 소스에서 계속 채팅창에서 검색을 하고 있고 그 검색된 내용이 우리 아까 제미니에서 시작됐던 그렇게 데이터로 또 반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동영상 개요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거로 동영상을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 개요 오버뷰를 만든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영상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고 나서 위쪽에 새 노트북을 또 한번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다시 전환이 돼요. 되셨죠? 시간상 한 번만 더 들어가는 걸로 연습을 해서 좀 할게요. 자,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약간 시간차가 좀 적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길어져요. 이 예제를 갖다가 하기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소스를 먼저 컨트롤 뷰로 갖다 놓고 가져다 놓으면 소스를 번역을 해서 내용을 들어가고 임윤찬의 무슨 피아노니스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음악의 교감 의미를 알아달라 아니면 그 미리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연 기대감도 그렇고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내용을 물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셔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를 동영상 개요로 요거를 좀 만들어서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이 임윤찬에 대한 동영상의 개요를 좀 더 쉽게 내용을 풀어서 영상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흘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 혹시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를 넘어서 지휘자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전설이 된 순간, 그리고 그게 어떻게 현재 진행형 신화가 되고 있는지 나레이션을 하는 이런 임윤찬을 목소리는 비롯한 지금 여러 구글 현상들을 여기 보내주신 노트북에서 자료로 한번 깊이 노트북 펴보도록 LM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나레이션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 목소리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목소리로 해서 대화하는 형식도 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트북 LM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소스를 갖다가 넣어서 오디오하고 동영상 개요에 대한 연습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노트북 요것도 사용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결과인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제한적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보시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더하기를 저번에도 선택을 해서 노트북 LM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노트북 LM 바로 위에 있는 포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포토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토를 클릭하면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선택을 하십니다. 사진 한 장을 선택하고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삽입을 하게 되면은 제미나이 창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사진에다가 우리 이미지 컨셉을 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다가는 바로 도구를 쓰지 않고 새와 나비를 추가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에다가 새와 나비가 넣어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얼굴 사진이나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개인 얼굴 사진이나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가족 사진들을 좀 더 배경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넣어준다든가 모자를 씌워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데 일단 더하기는 포토라는 개념이 있고요. 핸드폰에 있으면 그 바람개비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라이브라는 것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포토 위에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세요. 자, 내 핸드폰에 있는 그 드라이브라는 그 앱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하기를 눌러서 드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채팅창을 열어서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에 새 채팅창을 열고 이번에도 더하기를 선택하셔서 드라이브 파일 추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저는 PDF 파일 하나 준비된 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서가 들어있고 이미지도 들어있는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PDF 파일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한번 문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 지금 제목은 제가 커피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커피 역사에 대한 이 내용의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자체가 좀 긴 건 아니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옮겨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추가 명령어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요. 표 형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도 한번 넣어 보시면 파일을 문서 파일에서 표 형식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표라는 말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얘가 시트를 만듭니다. 시트는 엑셀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왼쪽에 새 스프레드 시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시트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거는 구글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시트 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가 조금 맞다 그러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 열과 열 사이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마무리되고 이 파일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커피 역사 및 전파 요약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이 정리가 됐고요. 따로 이 파일이 없어도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너비를 조정해서 나온 파일입니다. 자, 이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이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완료를 선택하시면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위쪽에 드라이브 탭이 있어서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커피 역사와 전파 요약이 된 엑셀 파일이 저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제미니에서 생성을 해보는 여러 가지 콘텐츠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미니로 이동하시면 이런 파일이 위쪽에 지금 PDF 파일서부터 요약 파일 그리고 엑셀 파일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도구를 사용해서 캔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PPT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작업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표로 작성해서 엑셀 파일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이나 이미지 작업했는데 이 캔버스라는 작업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캔버스는 저희가 이제 그 대화형으로 제미니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이런 PPT를 한번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자, 세계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PPT를 만들려고 합니다. 발표 대상이 대학생이고 약 5분 정도 발표 분량으로 만들어 주세요. Shift 엔터를 선택하셔서 전체 10개의 슬라이드의 목차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요. 제미니 창이 조금 다르게 변했죠. 자, 이 창은 캔버스 창입니다. 캔버스 창은 내가 진행하는 데이터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생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왼쪽은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주제로 한 그 발표 내용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11개까지 만들었다라고 슬라이드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에 나와 있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화살표를 한 번씩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만들고 있죠. 자, 저희가 이런 슬라이드 내용은 컴퓨터에 나는 만약에 오피스가 없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구글 오피스에서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도 한번 넣어서 또 캔버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2차적인 질문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왼쪽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다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만들어준 목차 중에서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만들어 주세요. Shift 엔터를 하시고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추가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시고 두 번째 지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는 대화형으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추가적인 내용을 넣었으면은 또 내용을 바꿔줍니다. 위쪽에 있는 지금 바꿔주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세계 기후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캔버스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 생성은 다시 처음부터 내용을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넣어주게 되고요. 슬라이드 목차에 대한 설명도 이번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슬라이드는 11장이 나왔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지구 생태계의 비명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슬라이드가 11장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보시면 그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으시죠? 다운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왼쪽 모서리에 보실까요? 네, 슬라이드가 저장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다운로드할 슬라이드를 PDF 생성 중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PDF를 위쪽 상단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슬라이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PPT 형태로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고요. 예, 파일은 PDF 파일로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PDF 파일을 PPT 파일로 전환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형식 자체가 PPT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의 테마 같은 것들은 원하시는 테마 스타일로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쪽에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확인하셨나요? 글자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슬라이드 쇼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슬라이드 편집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만약에 글자를 색깔을 바꾸거나 그런 편집 기능이 있으시죠? 위쪽에 있는 글자 색깔을 바꾸는 걸로 선택하셔서 A자가 글자입니다. 이거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이 슬라이드 쇼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시다가도 얘는 저장이 구글이니까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원래 이제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나와 있고요. 아까 미리 보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도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아직 색깔이 안 바뀌었잖아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색깔이 바뀌어 있는 모양으로 저장이 잘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위쪽 제미나이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고, 지금 이 화면은 캔버스라는 화면이고요. 캔버스에서는 내가 오른쪽에 캔버스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지금 실행된 창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으로 교체 자, 밝은 색상으로 변경이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색상이 밝아진 모양의 테마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보기를 하셔서 밝아져 있는 테마를 보실 수도 있고요. 예, 공유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해봤던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재미있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로 제미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예, 더하기를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카테고리별로 한 번씩 쭉 했는데,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이제 문서 파일 같은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두 개 파일을 요약해 달라 그런 내용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구에서는 저희는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내용과 캔버스 이 두 가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시간상 지금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용 보시고 오늘 하셨던 모든 내용은 왼쪽에서 이렇게 줄 3개를 누르시면은 저희 검색했던 내용, 이미지 아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여기에 들어있던 모든 이미지 같은 것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재미니 관련된 수업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